제가 이제 인천에서 청소년 인권복지센터 내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의 청소년 사단법인 청소년 단체인 것 같아요. YMCA, YW, 뭐 흥사단, 뭐 굵직굵직한 단체들 이제 되게 많았는데, 민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제 청춘 시대를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러다가 딱 40살이 되어갖고 이제 뭐 할까, 아이들하고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딱 그때 찾은 게 도시농업이었어요. 원래 농사도 좋아했지만은 너무 재밌다, 도시에서 농사 짓는 거. 그래서 그 도시농부 학교 3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게 이제 2007년도죠. 그래서 인천에다가 이제 도시농업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여기 이 단체죠. 이 단체를 만들고, 또 이제 김춘기 대표랑 같이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전국 대표로 이제 가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원 선생님, 아까 생태도시 아바네탄사 번역한 안철원 선생님은 이제 전국도시농 시민협의 전 대표고, 그 다음에 제가 후임을 해갖고 이제 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역할들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또 도시농업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뭔가 해볼까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제 뭐 생태 전환이라든가 그런 생명 평화 운동 뭐 이런 거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모색하는 단계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거 하고 뭐 생태 전환, 뭐 도시농업 이런 얘기들 할 텐데,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국제적 흐름, 여러분들 뭐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위기 이런 건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대한 거 하고 뭐 극복 위한 노력, 뭐 도시 운동의 방향 뭐 이런 것들 갖고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쭉 보면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아직도 기후변화라고, 영어로 보면 이제 기후변화라고 많이 쓰죠. 기후변화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이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뭐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기후재난. 이제 위기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말이. 더 재난이다. 재앙, 뭐 재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엔에서도 지구온난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온난화는 안 돼, 지구 열대화다, 이제는 온도 자체가 가열돼갖고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국제 기후에 대해서 흐름과 관련돼서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NFCCC 뭐 이런 게. 그러니까 1992년도에 그 브라질에서 리우에서 이제 이 리우 기후 협약을 하면서 이거를 회의를 하는 거야. 전세가 모여갖고 이제 그때는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번 하는 거죠. 이 회의를 한 이후에 여기서 나왔던 회의가 이제 이 리우 회의죠. 이제 브라질에서 했는데, 요게 이제 서번 스즈키라고 하는 12살 소녀가 나와서 또 이제 외치는 거죠. 여기 당사국 막 이제 뭐 총회처럼 국가 정상들이 있는 데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라고 하는 연설을 통해서 이제 촉구를 하는 거야. 예.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고 죽은 강으로 연어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라져 버린 동물을 되살리고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이 없다. 고칠 방법이 모른다면 제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일침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엔 이런 국제회의 때 이제 이런 젊은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어쨌든 더 많은 미래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동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외침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우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도출시킨 게 의제 20, 아젠다 21을 채택을 해요. 의제 20일. 의제 20일 들어봤어요? 네? 의제 20일 못 들어봤어요? 의제 21이라고 지금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 전에 게 의제 20일이에요. 네, 그 전에 게 이제 의제 20일 해갖고 그 기업하고 정부하고 민간이 이제 3시간 이제 협치를 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환경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협치 구조죠. 민관, 기업 이렇게 참가하니까. 그게 이제 의제 20일이에요. 아마 이제
의제 21 약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뭐 옛날 시청에도 다 있고 구청에도 다 있고 이게 있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을 하죠. 아까 이제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아까 UNFCCC 이제 처음에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열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21차에서 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토 의정서가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1997년도에 그 교토 의정서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선진국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좀 더 그 책임을 안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토 의정서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 협약은 이제 다른 거야. 이게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누가 억울하겠어요? 그죠. 사실은 후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하거든요. 소비도 많이 안 하고 이제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게 이제 파리 협약이죠. 그래서 파리 협약이 이제 다 기온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다 이제 협약을 해서 가입국이 다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의 기후 이제 변화와 관련된 그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국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기구에서 어떻게 되면 통제를 받거나 감시를 받거나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페널티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요?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서 수출할 때, 그죠? 관세를 붙이거나 이제, 그렇게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탄소세, 뭐 탄소 시장,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주는 상품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서 막 변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에 있는 휘발유라든가 경유차들은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그러면 이제 경유차를 만들 데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쓰거나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가는 게 이제 그런 국제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그 과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분석하거나 이런 거가 하는 이제 국제 기구가 만들어져야 IPCC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IPCC, IPCC 이제 뭐 5차 보고서 뭐 이렇게 막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제 이 그룹에 모여갖고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발표된 연구 논문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기후 변화의 추이라든가 그 원인이라든가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같이 연구해갖고 정리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1차에서는 이제 100년 동안 지구 표면 온도가 뭐 평균 0.3에서 0.6도 상승하고 뭐 이제 해수면이 10cm에서 25cm 높아졌다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밝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온 게 3차 특별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2001년도에 기후 변화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공해 물질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느낌상으로는 인간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진짜 딱 얘기한 거는 산업사회에 인간이 배출하는 그런 공해 물질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보고서가 발표되는 게 IPCC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그 자연적인 기온의 변화는 이게 이제 만년에 한 4도 정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온도가. 근데 인간이 이게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은 이제 일어나고 나서 100년에 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에 4도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100년에 1도가 확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 기후가 딱 올라가면은 이제 지금도 보면은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죠? 빙하가 녹고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제 듣긴 하는데 별로, 여러분 피부적으로 별로 느끼는 거 없죠? 사실은 올해 여름이 좀 덥다. 작년보다 훨씬 덥다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후가 좀 약간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좋은데. 옛날에 비하면 나빠졌죠. 훨씬 나빠지긴 했는데 그나마 좋은 데 살고 있는데 기후가 더 나쁜 데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올라가고 자기 살 터전이 없어지고 어딘 가뭄이 엄청 해서 완전히 이제 농사를 뭐 인도나든가 뭐 이런 데는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 캐나다 아직도 산불 거의 남한면도 이상을 태웠어요. 호주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금 막 완전히 난리가 났죠. 계속 그 연기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그 산림이 막 태워지면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는 나무도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 태우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기후가 지금 1도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2도씨가 되면은 거의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그 다음에 2도씨가 넘어서 3도씨 이상이 되면 이제는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회복력이 잃어갖고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온도가 막 높으면은 빙하가 막 녹으면은 빙하 안에 있던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게 또 공기로 확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또 이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는 또 훨씬 더 몇십 배 더 이제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가면 온도가 더 올라가고 그럼 더 높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 고생대나 중생대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이제 샥 오면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이제 그런 위험에 닥칠 수도 있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물들이 이제는 다 웬만한 거 다 멸종하거나 이제 죽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죠. 지구는 망해요? 그죠? 지구는 지구는 그대로 있겠죠. 지구는 열대로 있든 뭐 어떤 그것도 그 안에 또 어떤 생물이 나타나겠죠. 근데 인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도를 2도씨, 3도씨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갖고 파리에서는 이제 2도에다가 멈춰라. 파리의 기후협약에서는 2도에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IPCC 거기 보고에서는 2도 갖고는 너무 위험하다. 1.5도에서 특별보고서 1.5도에서 딱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1.5도나 이제 하여튼 2도나 1.5도까지 가려면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갖고 이제 재료가 되는 거야. 0이. 이제 그 배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0이 되는 거면 그걸 언제까지 실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2050년. 그죠? 2050년이고 그리고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2030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에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1도만 1.5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산호가 이제 산호가 상당히 중요해요. 산호초가 바다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1.5도가 걸려면 산호가 70에서 90%가 없어진대요. 2도씨 되면 90% 다 죽는 거예요. 물 부족 인구는 2도에서 50% 증가를 하고 뭐 이제 곤충의 88%, 2도는 18%가 사라지고 식물이 16% 사라지고 척추동물은 8%가 멸종을 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북극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얼음이 그게 이제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인 거죠. 야,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제. 엄청 뜨거워져.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산업화 이전에 이제 평균 기온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6차 보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1.09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해수면도 1.3mm에서 이제 3.7mm 연간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점점 심해지면은 이게 빙하가 녹는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가라앉는 데는 어딜까? 잘 사는데 부산 해운대 뭐 이런데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해운대. 인천은 저기
송도, 영등도, 송도, 신도시 뭐 이런 데는 거기 갯벌에다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점점. 알고 있는데 이거 집값이 안 떨어질까요? 아니, 이제 결정적일 때도 막 팔고 나가겠죠. 집값은 이제 그러려면 약간 이제 우리 산 쪽으로 가야 돼. 자연농화로 기농을 하세요. 아주 이제 기후위기가 진짜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뭐 기온 상승인데 폭염의 빈도, 이제 폭염도 이제 지금은 1도씨 때는 뭐 한 10년에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1.5도가 나면 4번 나오고 2도가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해마다 더 지금은 이제 뭐 계속 갱신하잖아. 이거 100년 만에 더위다. 100년 만에 해마다 100년 만에 더위다. 점점 갱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 예. 이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심각한 홍수와 가뭄의 빈도. 홍수와 가뭄이 생기면은 이제는 아까 이제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이 생기면 이제 작물이라든가 이런 식량인도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량 위기가 이제 닥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막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막 이런 산불도 발생을 하고 홍수, 가뭄, 막 불타오르고 이제 산호도 죽고 막 이제 해수면 올라가고 이제 섬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몇 억 명의 기후 난민이 생기면은 이제 지금도 막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주민들 다 그랬잖아. 이주민들 다 못 오게 장벽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난한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기후 난민으로 막 이제 오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더 훨씬 더 기후에 의한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혐오해서 막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의제 20일. 그래서 의제 2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계획들을 다 세우죠. 21세기에. 이제 이렇게 쭉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된 게 이거죠. 예. 그래서 의제 20일에서 이제 의제라든가 이런 걸 다 선정을 하고 좀 역할을 하다가, 의제는 이제 2000년부터 해갖고 이제 2015년까지는 해서 이제 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 그래서 UN 지속 발전 목표 이런 걸 세워갖고 SDGs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의제 20일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지금 이제 뭐 시에도 있어요. 그죠? 지속 발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혁신 사회 기반,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우리 되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이게 보편적인 정치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지금의 딱 정치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성평등 얘기하는 것도 막, 응? 막 이렇게 그렇지 다. 이게 17가지 이제 목표예요. 이제 사회는 이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비타트 3라고 해서 이제 UN 헤비타트라고 해서 UN 인간 정주 계획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정주니까 사는 거죠, 사는 거. 도시에서 이제 주거하는 계획에서 이제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도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도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도시가 이제 외부의 어떤 재난이라든가 충격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우리가 얘기한 회복 탄력성은 그거 내가 건강하면은 감기가 걸려도 그냥 약 안 먹고 조금만 이렇게 밥 잘 먹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도시도 어떤 재난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어떤 생태 위협으로부터 흔들리거나 이러더라도 다시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려고 하면 그러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도시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은 도시가 어느 정도 생태적으로 그죠? 생태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역량들이 강해야 되죠. 그럼 공동체적인 역량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통들이 아니라 그죠? 모이고 포용력이 있어야죠.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딱 너는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이야, 뭐 너는 보잘것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주민이야 해서 뭐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다 포용하고 이제 협력하고 협동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제들을 갖고 이제 세계가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하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유엔이나 뭐 이제 아까 이제 IPCC나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게 발전이 계속 키워드로 갖고 있어요. 발전, 성장, 발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그건 이따 한번 보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2050년까지 넷제로가 될까요? 탄소 제로가?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죽을 수밖에. 네? 죽을 수밖에. 그래서 인천이 영도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3초견에 또 짓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그래서 인천에 이제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을 화력 발전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력 발전이 다 이렇게 주로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이제 에너지로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력 발전을 결국에는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멈추거나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좀 많이 노력하는데 결국엔 이제 그 기후 위기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전력과 열 이게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산업에서도 많고 수송, 건물, 그 다음에 여러 산업공정, 농업도 한 3% 정도가 돼요. 농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최대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석 연료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돼요. 석탄 화력 발전과 결별을 해야 돼요. 2050년까지는 완전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목표가 됐죠. 그래서 하고 에너지, 주거, 교통, 산업, 농업 등에서 경제적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회복력 있는 도시, 사회를 만들고 빈곤을 극복해야 돼요.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식량 문제를. 공동체를 활성화돼요. 식량 문제는 진짜 이걸 너무 우리는 아니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난해 코로나 있을 때 코로나 막 발생했던 초기에 러시아는 밀 수출을 중단해 버렸었죠. 그죠? 베트남은 쌀 수출을 중단해 버렸죠. 근데 그 사태가 이제 계속 가면은 자국의 이제 식량 안보가 위협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몇 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20%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식량만 따지면 약간 이제 40% 후반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가축 사료까지 다 하는 이제 작업률을 하면은 이제 20%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수준인 건데, 그러면 우리 농업이 어떤 살거나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태 환경적으로는 이제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고 확대하고 그 생태 계를 보존하는 게 이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이제 어쨌든 산업 쪽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는 방법식이 있었고, 그 토양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토양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지구에 이제 이거를 찍은 거야. 그래서 이 빨간 게 이제 이산화탄소예요. 표시를 한 거야. 그래프로 표시한. 그러니까 이제 2월달에 딱 그 다음에 4월달 되니까 완전 시꺼매졌어요. 2월달하고 완전 다르죠. 시뻘개졌죠. 이산화탄소. 네. 완전 4월 중순 이후가 되니까. 왜 그런 것 같아? 응? 연료? 근데 봄인데? 네? 경운? 땅을 파헤쳐서? 경운이요, 경운. 땅을 파헤쳐갖고. 그게 순수가 들어 나오잖아요, 탄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정보지 삽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대규모인데, 큰 농사를 짓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월달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이때는 이제 식물들이 다 자라니까 이제 식물들이 또 흡수를 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돼. 이제 겨울에는 약간 높아져요. 겨울에 왜냐면 난방 때문에 이제 약간 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토양에 이제 미생물이 있고, 그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갖고 탄소를 저장시켜. 그러니까 흙 자체가. 그러니까 흙이 자연적으로 이제 지구적으로 보면은 탄소를 저장하는 커다란 탱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장했다고 하잖아.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토양도 이거를 다 이렇게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경운을 막 하는 로타리에 치는 거야, 이렇게. 저런 걸 막 잘게 부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토양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야.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탄소들 다 공중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다 어떤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물을 여기다 심어갖고 자라면은 그때 강압성으로 해서 이제 식물이 자체로만 보관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만 땅에다 보존하는 거죠. 왜냐면 땅이 그만큼 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토양학자들은 이거를 흙을 이제 자연 상태로 다시 되돌려오면은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농생태학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런 이제 이제 대규모 단작 방식의 이런 농업에서 탈피를 하고, 우리는 뭐 지금 얘기하면 탄수농법, 뭐 재생농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걸로 이제 바꾸면은 이게 쫙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해야죠. 이게 다 이제 뿌리나 뭐 이렇게 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토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이제 배출되어 있는 이제 1000기가톤 정도에 되는 배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우리가 넷제로를 해서 딱 줄여도 그만 수습해도 이제 이거는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흙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꿈 같은 희망이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나온 거죠. 이렇게 딱 그걸로 다 체계를 바꾸면 이제 온도가 이렇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농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농업이 바뀌는 거나 산업이 바뀌는 거나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관행농 하는 사람들, 우리 막 생태농 하자, 유기농 하자 해도, 그죠?
뭐 이렇게 생산량이 적다, 뭐 돈이 안 된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안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땅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축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동물 복지도 얘기하면서 이제 육식도 줄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동물답게 키우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공장식 축산 보면 이제 한꺼번에 몰아넣어갖고 그 엄청난 메탄가스와 이제 탄소, 이산화탄소 발생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체계가 이제 쉽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이렇게 바뀌면 희망은 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먹는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멸종 저항 운동.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제 영국이나 이제 이런 데 시작한 건데, 멸종 저항. 생물들이 다 멸종되고 있고, 인간도 이제 좀 있으면 멸종이 될 거다. 그래서 멸종 저항 운동. 이렇게 하는데 되게, 여기는 되게 격하게 해요. 막 이렇게. 여기는 다 기후에 대한 것들 이슈화 시켜갖고, 이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일부러 잡혀가기도 하고, 도로를 이제 막 고속도로 같은 데라 막 고속도로를 막 점거하고, 그냥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 점거해갖고 막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막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행진해갖고 작년에 이제 9.24 기후행진했고, 올해도 이제 이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23일날 철원 간다는 거야? 네, 맞아. 내가 저희 대표님이 머리 썼나? 네? 대표님이 머리 썼나? 뭔 머리야? 여기 가지 말고? 아니, 근데 아직 나중에 겹쳤어. 그래서 이제 이날에도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농부들도 이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밀짚 모자 쓰고 이제 퍼레이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네트워크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에 하면서 이제 이런 뭐 퍼포먼스에서 이렇게 이제 페북에다 올리고 막 이렇게 한 거를 쭉 했어요. 이렇게 막 다. 그리고 도시농부 기후 비상선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죠. 우리가 뭐 캠페인도 하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타는. 탄다. 물자 아껴서. 물자 아껴 쓴다. 되게 많죠. 쓰레기 줄이는. 쓰레기 줄이네. 제일 중요한 재활용. 재활용하는. 재활용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약간은 생각해 볼 거를,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집단은 누구예요? 우리 인구, 우리 예? 부자들이요. 그죠. 기업이죠, 기업. 그죠. 기업하고 자본이잖아요, 자본. 네. 어째 돈을 이제 때같이 계속 벌면서 또 벌면 하는데, 그거하고 그거를 계속 방조하거나 거기다 이제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기후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캠페인 하는 거 보면 다 이제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왜 비닐 쓰냐, 뭐 그런 거. 네? 빨대를 왜 쓰냐, 왜 분리수거 안 하냐. 자,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써야 돼요, 종이 빨대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비닐봉지를 써야 돼요. 비닐봉지를 써야 돼요. 종이봉지를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종이봉투를 쓰면은 40 몇 번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지 비닐봉지 한 번 쓰는 거랑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적이라고 하는 착각하고, 종이빨대는 그 나무로 다 만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닐이냐 종이냐 생태적이냐 아니냐 하고 자꾸 그렇게 사고를 하면은 나중에 보면 되게 헷갈려져요. 멍청해져요. 진짜로. 속는 거야, 속아. 전기차를 써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20만 킬로 타는 걸 계속 타야 돼요.
아니, 차를 타야 된다. 전기차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전기 에너지?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에서 나오잖아요. 그 전기차 만들려고 하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죠? 히토리우 금속들은 다 자원은 이제 그게 다 이제 뭐 수탈하면서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이제 어떤 이상한 거기에 탄소라든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저는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향력에 대한 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있어. 이게 뭐지? 아씨, 안 보이네. 그지? 이게 이제 전구를 LED로 바꿔요. 그러면 요만큼. 그 다음 빨래를요 이렇게 자연하여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자원순환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탁기로 아니 세탁기지 뭐죠? 건조기 안 쓰는 거 이렇게 와요. 이거는 폴드 워터인데요, 이 어? 찬물로 세탁하는 거. 찬물로 세탁하는 거. 이거 보이시네. 눈 좋으시다.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 중심으로 한 거. 자동차 이제, 세이브해서 타거나 안 타거나 이렇게. 풍력. 결국에 이제 제일 큰 거 있네, 이거. 비행기 안 타는 거. 그래서 비행기 안 타는 거, 유럽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불러도 안 와요. 비행기 안 타려고. 좀 와서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안 가.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비행기 안 타는 거. 또 제주도 가는데 또 그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포항이나 이런데 이제 강의가 있으면은 KTX보다 비행기가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비행기가 그만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카 없이 사는 거, 자동차 없이 사는 거, 걸어 다니고 자동차. 개인이 하나. 그죠? 개인이 하는 노력들인 거야.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이 안 낳는 거. 이거야. 엄청, 이게 뭐 지금 앞에는 영향력이 1, 여기 많이 해야 4 정도인데, 아이 안 낳으면 60이에요. 그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보면은 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개인이 기후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하면 개인은 계속 주눅 들고 죄인스럽잖아요. 내가 비닐을 썼는데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차 타고 왔네. 그래갖고 막 그런 이제 노력도 다 해야 되지만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시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이제 그 얘기요. 기후 위기를 일으켰던 부자들인 거고, 결국에는 전 세계 5%가 에너지의 90% 이상을 다 써요. 부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가 더 심화되고 나면은 이제 닥치면은 이제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겠어요? 가난한 서민들, 그러니까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 또 그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지하실에 잠깐 살았던 사람들, 에너지 빈곤층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거죠. 열병으로 이제 그런 막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기후 위기가 이제 2050년이 딱 아마 이제 2050년이 딱 지나도 이게 지구가 아니라 인류가 한꺼번에 딱 멸망하면 오히려 좋겠어요. 그럼 평등하잖아. 그럼 이제 서로 부자들은 있을 데 없는 거 망한 다음에 어디 갖고 갈 것도 아니니까 다 이제 나누자거나 버리는데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갈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구 기후 위기로 해서 앞으로 2050년부터 앞으로 한 100년 이상은 인류는 생존에 있을 거예요. 그 생존에 있는 거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고, 부자들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부자들
삶의 방식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뭔가 이게 그러려면 이제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후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가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